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이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위중해지자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고 광주시도 격상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집회 참가자는 65명이고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 남구의 모 교회에서 전세버스를 5대 빌려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 교회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행정명령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광주광역시 권역내 참가자를 인솔한 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와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2020년 8월 22일 14시까지 광주광역시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교인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252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은 지난 17일 나주 중흥 골드스파인 리조트에 들른 이력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 양성으로 확인됐고 동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어디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정확한 감염 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동선도 우리가 이제 의무 공개 동선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이전 거를 이제 뒤져보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광주시는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동했습니다. 또 다양한 경로에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 전남의 집회 참가자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검사를 거부한 채 숨어버린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전남에서는 버스 5대가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스 탑승자 108명에 자진신고 32명을 더해 검사 대상은 잠정 140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수를 중심으로 75명만 진단검사를 마쳤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33명이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목포 지역 광화문 집회 버스 탑승자 등 31명의 참가자들이 진단검사와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부고 서울 간 적도 없고 제가 버스 탄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라남도는 방역 상황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신원 미확인자 31명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사 불응, 자가격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구상권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전남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17명이 검사 대상으로 통보됐습니다. 역시 상당수가 진술 거부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진단검사가 이루어져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명단 내용의 허위 여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거주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보 공개 범위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5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리사무소에는 동선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고 관리사무소 측은 확진자가 거주했던 동을 공개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확진자는 관리소장에게 전화해
당시 근무자를 해고시키고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폭언했습니다. 항의는 3시간 정도 이어졌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민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내놓은 관리를 너희들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내 개인 정보를 보호는 못해주는 남자. 주민들은 동을 공개한 것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정보였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민분들 입장에서 저희도 똑같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피해자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을 겪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나주 워터파크 방문자가 있는 화순 한 중학교에서도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워터파크 방문자를 확인한 학교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일부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신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지나친 신상 공개 요구나 비난을 삼가달라는 알림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확산 정도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그 정도는 이제 알려야 되니까 몇 명 정도가 해당됐다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감염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곳곳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폭우로 집을 잃어버린 구례 이재민들은 그동안 임시 거주시설인 학교 강당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대피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재민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 옆에 사람 한 명만 겨우 누울 수 있는 텐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집터만 남은 땅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김보은 할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던 것도 서러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임시 대피소마저 운영을 중단하자 구례군에서 빌려준 텐트를 설치한 겁니다. 불편해요. 막 냄새가 남아우스네. 지름내, 막 흙내, 막 훈짐이 훅훅 나면 막 더 나고, 그리고 새벽녘기는 괜찮습니다. 침수된 집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재민들은 집에 들어가 살지도, 그렇다고 텐트를 치고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인들을 찾아가 하룻밤 신세를 졌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계획이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든지 이제 또 아는지 부탁해서 또 이렇게 신세를 지든지, 그래도 없으면 뭐 여관이라도 어떻게 해야죠 뭐. 그동안 구례 이재민들은 학교나 군청 등에서 공동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시설이 폐쇄됐고 개별 생활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의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전체 이재민 1,149명 가운데 임시 대피소에는 최근까지 약 35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0여 명만 호텔이나 연수원 등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마저도 피해 현장에서 거리가 멀어 이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을 수용하는데 한계점이 와 있습니다.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려움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구례군은 집도 절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조립식 임시주택 50여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이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더 필요해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 대상자까지 늘어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었지만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통풍이 잘 안 되는 보호복과 마스크, 장갑으로 온몸을 감싼 채 일하고 있습니다. 그늘에 있어도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어버립니다. 장갑을 벗자 땀에 절어버린 두 손은 마치 목욕탕에 다녀온 것처럼 변했습니다. 장갑 끼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1시간 조금 넘게 끼고 다 땀이에요. 온몸이 다 땀이에요. 선별진료소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고 실내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에어컨 한 대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을 저희가 안내까지 다 해야 되니까. 통풍이 안 되는 방호복에 낮 기온까지 절정에 이르면서
의료진들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는 일주일 전부터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높아졌고 이 기간에 한낮 기온은 35도에 육박했습니다. 그 사이 유흥주점과 나주 물놀이장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일주일간 3,600명이 넘는 인원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위까지 느끼면서 근무하시던 분은 약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날 아예 쉬고 다음 날부터 쉬었지만 그래도 또 다음 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했던 상황도 있고요. 코로나 사태가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진들의 체력도 바닥난 상황.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의 파업이 광주에서도 대형 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오늘부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 지역 종합병원 전공의 4년차와 인턴이 파업을 시작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대병원의 수술 일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진료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의 한 공장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배관용 파이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트럭 적재함에서 파이프를 내리던 중 깔렸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